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영암 미니버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미니버스가 옆 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과 부딪힌 직후 중심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사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미니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왼쪽 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을 앞서가는가 싶더니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국과수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미니버스가 SUV 차량에 사이드미러와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1차로 그 파란도에 저수석 백미러를 충돌하면서 아마 중심을 잃고 그 가드레일을 충격해서 도랑으로 전도된 것 같습니다. 두 차량이 부딪힌 지점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급히 밟을 때 주로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도 발견됐습니다.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과수는 두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차량을 지금 외관에 대해서 일단 상태를 확인을 했고 좀 분해를 해서 정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이 돼 봐야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진행됩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측량 기록 등을 토대로 두 차량이 충격한 지점과 속도,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분석하고 졸음운전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좀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전남 영암에서 미니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도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8명이나 숨졌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에 7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주로 미니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 피해가 컸는데 들리를 다녀오던 노인들이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뒤가 좀 깜깜해서 보이진 않는데 사고 현장 상황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사고 차량들은 모두 치워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로에는 승객들이 가지고 탔던 짐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가로등은 뿌리째 뽑혀 사고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로수도 처참한 모습으로 부러졌습니다. 이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80km인데요. 내리막길인데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들이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는 위험한 도로입니다. 자, 크게 다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숨지는 승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현재까지 8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니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은 14명인데요. 모두 들리를 마치고 함께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중 승객 76살 임모 씨 등 7명과 운전자 72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일부는 버스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미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버스를 탄 사람들 대부분이 70살 안팎의 노인이고 나머지 부상자 7명 중 5명이 중상이어서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니버스와 부딪힌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죠.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5시 25분쯤입니다. 전남 영암군 신북면 주암 삼거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5인승 미니버스가 2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1차로를 달리던 SUV 승용차와 부딪힌 뒤 오른쪽 가드레일을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왜 부딪혔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사고 경위에 비해서 숨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가드레일 밖에는 2m 아래에 밭이 있었는데요. 미니버스가 이 가드레일을 뚫고 그곳으로 떨어졌습니다. 1차 충돌 충격에 이어 2차로 버스가 굴러 떨어지면서 또 한 번 큰 충격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미니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만일 사실로 확인되면 피해가 컸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진명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충북 충주의 한 도로를 달리던 25인승 통근 버스가 6m 옹벽 아래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주환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추락한 버스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5인승 통근버스가 도로 옆 6m 높이 옹벽 아래로 추락한 것은 어제 저녁 8시 35분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1원교 차로를 지나던 버스는 SUV 차량과 충돌한 뒤 옹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와 버스 승객 8명 등 10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폐타이어가 시커먼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기둥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군산항 3부두의 한 폐타이어 야적장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제 오후 6시 9분쯤 소방당국은 불을 끄기 위해 살수차 등 차량 35대와 진화 인력 1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야적장에 폐타이어를 갈아놓은 분쇄물이 600여 톤가량이 쌓여 있어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그맨 김정열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75%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부산에서 빗길에 어린이 20여 명을 태운 유치원 버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어린이들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달리는 버스가 터널 안으로 진입하더니 빗길에 미끄러지며 휘청대다 그대로 쾅 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버스가 넘어져 아예 누워버렸습니다. 그 옆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어린이들. 5에서 6세 유치원생 21명을 태운 버스가 빗길에 터널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울음을 터뜨린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으며 의젓하게 기다립니다. 어린이 2명이 귀와 이마에 찰과상을 입기는 했지만 크게 다친 아이는 없었습니다. 인솔교사와 운전자까지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맨 덕분이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수칙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자칫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유리창을 깨고 버스로 들어가 어린이들을 배수구 위로 대피시켰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터널의 턱에 부딪히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호 태풍 남태운이 몰고 온 비바람에 교통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터널 출구 지점에서도 트럭과 승용차 등 6대가 연달아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치고 3명이 중상인데 이 중엔 임신 36주차 여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다입니다. 사건이 있었던 장소는 비만 오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곰내 터널 마이의 구간이었습니다. 미끄럽구나. 굉장히 많이 온 상태에서 도로 쪽에도 물이 이제 굉장히 많이 고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날도 아침부터 내린 비로 인해서 노면이 미끄러워 사고가 나고 말았답니다. 이 사고 발생 직후 차 안에 있던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는데요. 하지만 차가 우측으로 쓰러져 출입문이 막힌 바람에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뒷유리를 깨보려고 하지만 여의치가 않았어요. 차 안에는 21명의 유치원생이 안전벨트에 매달린 채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무언가를 들고 달려오는 한 남성. 이 차량 내부를 확인한 후에 아이들이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차의 뒷유리를 깹니다. 조금씩 깨 나갔었다. 야, 저도 잘하셨네. 진짜. 갑자기 확 깨는데 망치로 깨셨다. 급한 마음에. 누군가가 가져온 망치 하나는 아이들을 위급한 상황에서 구한 생명의 도구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구조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 30초. 망치가 없었다면 아이들은 2차 사고의 위험에 더 오래 방치됐겠죠. 다행이에요. 정말 좋은 예입니다. 자식이라 생각하고 도와주는 모습 보면서 진짜 찾아뵙고라도 인사드려야죠. 망치를 사용하는 기지를 발휘해 21명의 유치원생을 구한 사람은 누굴까?
의인이에요, 의인. 김호신 선생님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셨습니까? 망치를 들고 달려온 시민 영웅 김호신 씨입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어느 곳보다 철저한 안전이 요구되는 건설 현장이죠. 전문가시네요. 그의 몸에 밴 안전 지식 덕분에 도로 위에서도 안전할 수 다행입니다. 있던 겁니다. 또한 직업의 특성상 늘 공부를 가지고 다닌다는데요. 이 사람들이 뒷유리를 깨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망치가 번뜩 떠올랐다고요. 망치가 금방 치거든요. 이 망치를 이제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깨고 이렇게 쳐다 보니까 애들이 없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간에 또 깼죠. 그때 올라와. 정말 잘하셨네. 네,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김호신 씨는 본인이 아는 안전 지식을 이용해서 침착하게 대처했는데요.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 유리창 중앙이 아니라 가장자리 쪽을 살살 두드려서 깹니다. 몇 번 두드리지 않았는데도 유리 전체가 쉽게 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방화의 특성이죠. 예. 전체가 다 깨지도록 특수 제작된 그런 유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죠. 그렇죠. 지난 방송에서도 쉽게 차량 유리를 깨는 방법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네. 그때도 유리의 모서리 쪽을 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항상 이제 교육이 이제 안전교육이 어쨌든 어쨌다. 그럼 총 대응 대치가 어찌겠냐 빠를수록 그 2차 사고는 없잖아요. 이게. 작은 망치 하나와 올바른 안전 지식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한 김호신 씨.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전에 불의원이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누구나 하는 일인데 좀 빨리 수단을 대처를 했다는 뿐이죠. 우리가. 그렇지만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불린다고 계속 땡기고 있으면 나와요. 땡기고 있으면 나오라고.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나오시라고. 누가서 들어가서 갖고 빼내고 한 3분 있다가 완전 다 전소돼버렸어요. 사고 난 상태가 한 밀려들어와 버렸어요. 올라가 있는데 승객분들이 이제 다 뱉히는 상황이고 운전기사분은 몸에 끼어있으면 못 나올 거잖아요. 그 진짜 레카 기사분에 있으면 난리 났습니다. 이제 경찰차가 와가지고 딴 거 안 하고 그 핸들에 그 장비 감아가지고 당겨내가지고 땡기는 도중에 이제 여성분 들어가가지고 이제 응급 조치를 했거든요. 나중에 그 119 도착하고 들었는데 또 이제 간호사분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사람부터 빼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은 있는데 화재가 지금 뭐 크게 막 번지니까는 뭐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고 근데 저 메카 기사분하고 그 간호사분하고는 진짜 대단하더라고. 뭐 소름 돋을 정도죠.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으로 추락해 3명이 다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가 바닥을 드러낸 채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낮 1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창원 방향 금호분기점 인근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전도됐습니다. 다행히 차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커브길을 돌던 승용차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내 버스 곳곳이 구겨졌고 앞 유리창은 산산 조각이 났습니다. 오전 10시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31번 국도에서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하천 경사면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갯바위 부근에 침수된 어선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전 7시 40분쯤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앞바다에서 3톤급 어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배에는 선장과 선원 등 2명이 타고 있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침수된 어선을 항구로 예인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그제였죠.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울산 버스 사고. YTN에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충격적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틀 전 F-15K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공군 조종사 2명의 연결식이 검수됐습니다. 관련 이 사고 소식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욱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강 변호사님. 그제였죠. 이 울산의 한 시내버스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 오전 울산시 아산로에서 9시 30분경에 발생이 됐는데요. 네. 3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이 버스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그 승용차가 이쪽으로 그 차선을 바꾸는 식으로 충격을 이제 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피하는 그 과정 또 이것의 그 충격의 여파로 옆에 있는 그 담벼락에 그대로 전도되는 그 차가 거의 엎어질 뻔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갔고요. 네. 안타깝게도 2명이 사망을 하고 37명이 현재 부상을 당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고를 유발한 그 소형 승용차 운전자는 자신이 시내버스를 부딪힌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YTN으로 들어온 블랙박스 제보 영상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 화면을 보신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2차로로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3차로로 운행하던 시내버스 왼쪽 측면을 보시는 것처럼 부딪히고 주행을 합니다. 충격을 받은 시내버스는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대로 공장벽을 들이받았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황당한 지금 장면인데요. 지금 하얀 그 승용차가 왼쪽 시내버스를 들이받으면서 또 당분간 그대로 또 주행을 해요. 저런 걸 보면 이 승용차 운전자는 부딪힌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몰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일단 이제 그 경찰도 저 부분에 맞춰서 수사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혹시 음주를 했는가 여부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음주는 안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그 휴대전화를 사용을 해서 통화를 하다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인가 이런 이제 수사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아니면은 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모르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약물을 복용한 탓에 일정한 정신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그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국과수에서 현재 의뢰 중에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고요. 네. 또는 혹시 그 조름을 한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저 같은 모습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핸들을 꺾는 형태의 순간적인 반응을 당연히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본 바와 같이 계속 오른쪽 갓길로 왜 그런지 모르지만 버스와 함께 그 질주를 한 이런 모습은 그 시점에서 무엇인가 다른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네. 것이죠. 강 변호사님, 지금도 화면에 그 YTN에 제보된 이 블랙박스 동영상인데 정말 세게 부딪히고 승용차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사고를 유발한 그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 경력이 8개월밖에 안 된 2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세게 부딪혔는데도 인지를 못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지금 저거는 23살이고요. 네. 그리고 운전 경력은 8개월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운전 미숙일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자신이 부딪혔다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는 너무 이제 그대로 믿긴 좀 어렵지만 네. 사실은 운전 미숙이면 그 졸음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부돼서 그랬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갑자기 오른쪽으로 이 버스 있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핸들을 튼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근데 지금 그런 가능성은 지금 배제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 이전에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칼치기라고 그래가지고 급차로 변경 일종의 이제 보복 운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지금 뭐 그런 가능성은
그 앞에서 이제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를 그러면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보복 운전은 아니라고 경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은 있죠. 운전 미숙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네. 또 하나는 부주의 운전이죠. 졸음 운전이든 네. 아니면 뭐 핸드폰을 조작을 했든 아니면 뭐 전방 주시를 안 했든 네. 이런 건데 또 하나는 저걸 보면서 버스가 비록 저렇게 부딪혔다고는 하지만 너무 쉽게 균형을 잃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잃으면서 저게 이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이거든요. 네. 담벼락에 부딪히면서 큰 사고가 난 것인데 버스가 이제 그 높아서 그런지 균형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교수님, 네. 방금 우리 강 변호사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형 승용차가 왼쪽을 치고 갔지만 저 큰 대형 시내버스가 저렇게 쉽게 균형을 잃고 거의 부서지듯이 그냥 담벼락에 가서 부딪히는 그 장면을 보고 조금 의아하기도 해요. 저렇게 쉽게 넘어지면서 저렇게 대파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저 도로 지역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도 한 사고의 그 유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저것이 원래 3차선 도로 이상이었는데 뭐 좀 축소 작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현재 있는 걸 봐서는 저기서 회전과 어떤 속도를 올려야 되는 그 같은 상태. 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무엇인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는 이런 어떤 도로상의 어떤 사고 유발적 그 구조적 측면 뭐 그것도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편 봐서는 과연 이제 그 버스 운전사께서도 속도를 제대로 이제 준수를 했는지 네. 아니면 다른 사유 때문에 역시 그 급하게 이제 가다 보니까 제대로 그 제동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동할 수 없는 이런 또 문제도 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복합적 요인이 저 버스를 이렇게 전도하게 된 합동 네. 요인이 아니었던가 이런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 지금 그 사고 유발한 20대 운전자는 이제 고소경장이 청구된 상황인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이 긴급 체포가 됐고요. 구속영장 신청까지 됐는데요. 저것이 뭐 고의성이 없다면 과실이라고 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앞지르기 위반 이걸 그리고 장소 이 앞지르기 할 때는 이 도로가 구부러진 곳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앞지르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위반하고 있거든요. 방향지 시동도 켜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안전거리가 0입니다. 저런 식으로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금고가 가능하고요.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저게 그야말로 약간의 그 보복성이라든지 칼치기 이런 것들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돼서 징역 1년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급제동을 한다든지 급차로 변경 또는 진로 방해 이런 것들은 하나의 폭력행위로 봅니다. 네. 자동차를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되면 중형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경찰 수사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이 될 터이고 그에 따라서 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이제 사법 처리 방향도 정해지겠죠. 자, 그런데 울산 버스 사고가 난 직후에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버스를 들어 올리는 모습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사진이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버스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인데요. 저 이제 높은 시민 의식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성숙한 뭐 시민 의식의 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네. 친사회적 그 행동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한 시민께서 먼저 그 외쳤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제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버스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는 걸 막아야 된다. 네. 이 아마 선언을 하고 나면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여기에 이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저렇게 참여하게 되면 금세 10사람, 20사람이 오게 되면 저같이 무거운 버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힘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이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시민들이 한 10여 명, 20여 명이 와서 구조에 동참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주임을 게을리한 운전자의 모습과 저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동참하는 이 상황이 너무 그 대비됐다. 그래서 성숙한 시민 의식의 한 모습이 아니었겠던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안에 부상자들이 있고 또 네. 심각하게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렇게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추가로 또 어떤 더 부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어떻게 우려도 보십니까? 뭐 전혀 네. 근거 없는 것은 아니죠. 네. 지금 6명이나 중상을 지금 입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상은 뭐 거의 37명이나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게 지금 이제 옆으로 전도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부상자들을 구출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저렇게 이제 떠받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시민의식은 빛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뭐 구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울산 버스 사고 앞으로 이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서울 금천구에서는 버스 2대를 포함한 6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버스 승객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진영 기자가 전합니다. 버스 2대와 승용차 2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버스 2대는 앞부분이 크게 부서진 채 승용차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뒤편의 가드레일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일부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버스에서 구조된 승객은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결국 가드레일 쪽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시 금천구 말미 사거리 인근에서 버스 2대를 포함한 6중 추돌 사고가 나 5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흥 사거리에서 독산 사거리 쪽으로 운행하던 900번 버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추돌한 뒤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5623번 버스를 들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5623번 버스가 옆으로 밀리면서 택시와 승합차 등 차량 3대와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고 48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900번 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불길을 잡자 흰색 연기로 바뀝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35명이 대피하고 가전제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안마의자 밑에 있던 손상된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서구에서 퇴근길 시내버스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승객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윤광빈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시내버스 앞부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또 다른 시내버스는 뒷좌석 창문이 모두 깨졌고 승객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의 목소리도 다급해집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공항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가던 시내버스 60-3번 버스가 좌회전을 하던 22번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2번 버스에 타고 있던 19살 여성 배모 씨 등 승객 2명이 숨지고 21살 이모 씨 등 4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이대 목동병원 등 인근 11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60-3번 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편도 4차선 도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승용차와 대형 탑차, 버스와 화물트럭 등이 4중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살 하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새벽 2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의 한 화원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50제곱미터와 사무기기 꽃등이 탔지만 주인이 퇴근하고 비어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예, 어제 저녁 퇴근 시간에 버스끼리 충돌하면서 4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당시 버스의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자, 퇴근 시간 시민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주황불로 바뀌지만 버스의 속도는 줄질 않습니다. 결국 빨간 신호등을 지나쳐 직진하는 버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려는 버스를 발견하고 운전기사가 급하게 핸들을 돌리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버스 2대 충돌 사고 당시의 영상인데요. 자, 어제 오후 6시 40분쯤이었고요. 서울 공항동 공항 중3거리에서 31살 권모 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맞은편에 있던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이나 숨졌고 4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권 씨와 승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충칭에서 시내버스가 다리 아래 강물로 떨어져 10명 넘게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 내부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한 승객의 난동이 원인이었습니다. 최영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충칭의 창강 다리 위를 달리던 버스가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오는 차와 부딪히고 그대로 강물로 추락합니다.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벌어졌지만 13명은 시신으로 발견됐고 2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오늘 공개된 사고버스 내부의 CCTV입니다. 한 여성 승객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운전기사를 때리자 기사도 맞받아칩니다. 몸싸움이 계속되고 기사가 핸들과 시야를 모두 놓치게 되면서 버스가 추락한 겁니다. 이 승객은 자신이 내려야 하는 정거장이 공사 때문에 정차할 수 없다는 기사의 안내가 있었지만 버스가 정거장을 지나치자 내려달라고 항의하다 먼저 손찌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객과 기사의 말다툼은 참극으로 이어지기까지 무려 5분간 계속됐습니다. 两人的行为严重危害公共安全，已触犯刑法第115条之规定，涉嫌犯罪。 앞서 지난 4월 후난성에서는 버스기사의 운전을 방해하던 승객을 다른 승객이 몸으로 제압했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승객은 결국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중국인들은 충칭버스 사고 영상에 수십만 개의 댓글을 달며 한 사람이 정거장 하나를 놓친 것이 다른 14명의 평생을 놓치게 했다는 등 한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훈입니다. 예, 최근 버스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죠. 버스는 한 번 사고가 났다면 대형 사고여서 사상자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버스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기사가 신호 위반을 했거나 과속을 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신호를 어기고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탐사 플러스는 도로 위에 레이스로 내몰린 시민의 발 시내버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서구의 한 교차로 광역버스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합니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했고 승객들은 휘청하며 쓰러집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다음 배차 지정 시간과의 간격에서 더 많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빨리 진행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지난달 8일 이번엔 좌회전하던 마을버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친구 대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여기 좌회전하기 전에 정기선역에서 일시 정지 또는 시행을 해가지고 오는 차 보이는지 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막 여기서 속도도 안 낮추고 바로 좌회전을 거든요. 내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버스기사는 전방을 보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합니다. 오토바이가 부딪히자 깜짝 놀랍니다. 동료 기사들은 사고가 난 버스 노선의 배차 시간이 촉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차 간격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런 대형 버스 사고들은 대부분 기사들의 신호 위반이나 운전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는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좀 빨리 달릴 수 없냐는 식으로 전화를 실제적으로 하기도 하고 지금 차도 막히고 해서 설명을 한데도 불구하고 빨리 들어라. 다음 배차를 해야 되니까.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법규를 위반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여기는 신호가 다소 좀 한번 걸리면 오랫동안 대기해야 되니까 이 신호는 무조건 빠져나가야 된다. 배차 시간이 불합리하다고 회사에 따져도 돌아오는 건 욕설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버스 배차 시간이 얼마나 촉박하게 짜여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근 시간 서울의 한 버스 기점에서 버스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신호 위반에 무리한 끼어들기까지 버스를 따라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버스가 취재진 차량보다 빨리 노선을 돌았습니다. 한 바퀴 택시는 40분 걸리는 거예요. 버스는 네가 30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는 빨간 신호가 없다니까요. 그냥 내 눈엔 다 파란 신호인데. 버스 회사들이 배차 시간을 무리하게 잡는 건 바로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수익금이 이제 그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익금이 작은 기사들은 따로 불러서 왜 수익금이 작으냐고 질타를 많이 할 때도 있고. 정작 승객들의 편의는 뒷전입니다. 정류소에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이 안 탈 것이다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좀 손을 안 흔든다든지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면 안 탄다고 판정하고 기사가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버스 노선을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버스 회사가 마음대로 배차 시간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노선 소유권을 민간 버스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서 1년에 한 3,000원 원씩 지원도 해주면서 노선권은 사유재산이 됐거든요.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배차 간격을 줄여서 빨리 돌리는 게 어제 오후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버스 2대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보경 기자입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버스 2대가 도로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서울시 독산동 시흥대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직진하던 시내버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충격으로 밀려난 버스에 승합차 3대가 부딪히면서 차량들이 뒤엉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9살 신모 씨 등 50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얼굴 전체가 피범벅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캄캄한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영국 요트에 탄 채 표류 중이던 61살 스웨덴인 선장 등 3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 배는 지난 6일 김포를 출발해 대만으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엔진 가동이 멈춰 구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엔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돌멩이들이 쏟아져 차량 4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낙석을 피하던 차량 한 대가 옆으로 넘어졌고 차에 타고 있던 65살 서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에서 시내버스가 차량 10대를 들이받고 버스 정류장까지 덮쳤습니다. 이 버스는 정류장을 다 부수고 이 반대편 버스와 부딪히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버스가 쓰러진 오토바이를 밀어붙이듯 질주합니다. 이어 서행 중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더니 중앙선을 넘어 검은색 SUV는 아예 밀면서 나아갑니다. 결국엔 버스 정류장까지 덮칩니다. 사람들이 놀라 도망치는데도 계속 내달린 버스는 정류장을 모조리 부순 뒤 마주선 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전농동 떡전 사거리에서 회기역 방향으로 가던 202번 버스가 승용차와 화물차 10여 대와 충돌한 뒤 버스 정류장까지 박살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버스 정류장 천장과 유리벽은 박살났고 달려있던 의자는 사라졌습니다. 정류장 도착 안내판은 완전히 망가져 재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버스기사 58살 노모 씨와 다른 차에 타고 있던 10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뚝뚝뚝 소리가 났어요. 차에 부딪히는 소리. 그러다가 그 버스가 그냥 틈을 타고 벤처럼 그냥 앞으로 직진했어요. 정거장까지. 경찰은 사고 직전 버스기사 노 씨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강이를 벌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홧김에 버스 앞에 오토바이를 세운 채 자리를 떴는데 노 씨가 오토바이를 치고 도로를 내달린 겁니다. 노 씨는 오토바이를 치우려 내리려는데 버스가 갑자기 움직였다며 경찰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어제 서울 고려대 근처에서 시내버스가 앞에 있는 차 9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긴 도로 돌진했습니다. 4명이 다쳤는데 사고를 낸 기사는 깜빡 졸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3차선을 달리던 시내버스 한 대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앞차들과 추돌한 버스는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합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문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한 대가 차량 9대를 추돌했습니다. SUV였나? 하여튼 그게 하나가 뒤에 완전 다 찌그러진 채로 이렇게 넘어져 있고 트럭 한 대가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1차 추돌 뒤 중앙선까지 가로질러 약 200m를 더 달렸는데 반대편 차량들과의 충돌은 겨우 피했습니다. 가로수를 쓰러뜨리고 인도로 돌진한 버스는 학교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본래는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있던 돌들이 사고 충격으로 다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엔 기사와 승객 1명이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깜빡 졸다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버스회사 측은 과로에 따른 졸음운전은 아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부터는 특력 중에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주 52시간을 넘은 법 위반이 됐거든요. 가늘어서 하루 9시간.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의 한 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로 끼어들려는 승용차로 인해 이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제주도의 한 리조트 바비큐장에서는 숯불에 불티가 튀면서 실내 수영장 외벽 등에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오예진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대 차도 한가운데 버스와 승용차들이 엉켜 있습니다. 가운데 낀 아반떼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버스 전용차로로 진입하려다 버스를 들이받은 뒤 튕겨져 나가면서 옆에 있던 다른 승용차까지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24살 문모 씨와 동승자, 버스 승객 54살 여성 김모 씨 등 총 10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아반떼 운전자가 교통 혼잡을 피해 버스 전용차로로 주행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공장 내에서 한 근로자가 다리와 얼굴에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그 옆으로는 찌그러진 드럼통이 눈에 띕니다. 드럼통 절단 작업 중 갑자기 드럼통의 한쪽 면이 폭발로 떨어져 나가면서 작업 중이던 54살 김모 씨를 가격한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드럼통 내부에 남아있던 유증기가 용접열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제주도의 한 리조트 야외 바베큐장에서는 숯불의 불티가 근처 폐목재로 튀면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직후 불길은 자체 진화됐지만 불길이 숯 보관함과 탁자, 인근의 실내 수영장 외벽으로 옮겨 붙으면서 소방서 추산 2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용한 숯 처리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밤사이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에서는 마을버스가 고가도로에서 추락했고 전북 군산에서는 고속버스와 택시가 부딪혔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뒤로 미끄러지더니 난간을 뚫고 아래로 추락합니다. 마을버스가 굉음과 함께 주차된 차량을 덮칩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마포구 성산고가에서 홍익대학교 방향으로 가던 마을버스가 3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마을버스에 깔린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쾅 소리랑 뭐 무너지는 소리도 나고 그다음에 파이프 소리가 엄청 심하게 나면서 굉장하게 그냥 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51살 김모 씨와 승객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버스의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시 앞부분이 심하게 망가진 채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서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택시 문을 떼내고 운전기사를 구조합니다. 어젯밤 9시쯤 전북 군산시 구암동의 한 도로에서 고속버스와 택시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65살 이모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글로벌 뉴스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달리던 버스가 저수지로 추락하면서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는 대입 시험을 보고 오던 학생들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당국은 사고 원인이 사회의 불만을 품은 버스 기사의 보복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마치 주변 차량을 먼저 보내려는 듯 시내버스가 속도를 줄입니다. 돌연 90도 가까이 방향을 틀더니 버스는 가드레일을 뚫고 저수지로 추락합니다. 당국이 버스를 인양하고 구조에 나섰지만 운전기사를 포함해 2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버스가 여러 학교를 경유하면서 이날 시작된 대입시험 가오카오를 보고 오던 수험생 등 학생도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 5명이 숨졌습니다. 운전기사가 20년 넘게 같은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에선 사고냐, 고의적 행동이냐 논란이 일었습니다. 닷새 만에 경찰은 버스기사 장모 씨가 사회의 불만을 품고 저지른 일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임대주택이 정부의 재개발로 곧 철거될 처지가 되자 사건 당일 아침엔 정부 민원센터에 항의 전화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张某刚对自己所承租的公房被拆除心生不满。12时12分，张某刚饮用自购的白酒后， 온라인상에서 중국인들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은 운전기사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대주택 철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2018년 생활고를 겪던 20대 남성이 상하이 초등학교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학생 2명이 숨지는 등 사회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지난 2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버스가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는 7명이나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실종자 찾기 위한 수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취재했습니다. 통영에서 마산으로 향하는 14번 국도. 지난 25일 폭우가 내려 강처럼 변했던 이곳에 버스 한 대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50여 미터를 떠내려가던 버스는 물속에 잠겨있던 다리 난간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전복되고 마는데요. 1분 1초도 안 걸렸어요. 바로 내려갔어요. 바로 밀리면서 바로 빠졌어요. 침수된 버스 안에선 여성 시신 한 구만이 발견됐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나머지 탑승객들은 안타깝게도 저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버스가 그 급류에 떠내려갔던 사고 버스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그 물에 잠겼었기 때문에 군데군데 여러 가지 부유물도 보이고 흙도 많이 묻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안쪽은 상황이 더 심하거든요. 차 안에는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철 구조물과 진흙더미 등 사고 당시 참혹했던 침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탑승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버스 내부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탑승자는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블랙박스 화면을 확인한 결과 모두 7명의 탑승객이 있었고 모두 신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안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창문 밖으로 거센 물살이 보이더니 잠시만 갑자기 버스 안으로 흙탕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위험을 감지한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몰려 나옵니다. 하지만 승객들이 채 탈출하기도 전에 버스가 옆으로 기울고 마는데요. 사고 직전까지 탑승객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유가족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모 그래서 새 길로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그 뒤에 이제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데려다 준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내려라 이랬는데 아니 이모 아저씨가 진동까지 데려다 준대 이랬더니 이렇게 저도 당연히 버스로 승객을 태우고 있는데 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유가족에게 온 마지막 문자는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났지만 목적지까지는 무사히 갈 것이라고 가족을 안심시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 서서 못 가게 해서 기다렸다가 네가 전기 치면 가라 하든지 그랬어야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들 목숨 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100%. 꽃다운 20살, 꿈 많던 여대생은 2학기 개강 첫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가 인재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강력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사고가 발생한 장소입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버스가 다니지 않는 일반 농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버스는 그 당시 왜 이 길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사고 당일 마산으로 향하던 71번 버스는 물이 범람해 하천 앞 큰 도로로 갈 수 없게 되자 노선이 아닌 우회도로를 택했다가 물길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이 농로는 길이 좁은 데다 사고 당시 흙탕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빠져가지고 떠내려왔다니까. 여성 둘이서 살려주라고 손을 이리 사더랍니다. 사람한테 살려주라 이리 샀겠네. 물이 많아서 살려줄 수가 없더랍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던 거예요? 예, 물이 너무 많았겠어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길이? 아니에요. 버스가 다닐 길은 이게 처음이에요. 이쪽으로는 이제 완전 버스 못 다니지. 못 다니죠. 예. 그렇다면 버스는 왜 이렇게 폭우 속에서 무리한 운행을 강행했을까요? 매뉴얼대로 하긴 하는데 저희가 길이 아니라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그런 메시지도 저희가 제가 보냈거든요. 자연재해죠. 어떻게 이런 거 했으면 해당 운수업체에선 운행을 강행한 적이 없으며 호우주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운전기사 개인의 잘못된 판단이었을까요? 그쪽을 굳이 계속 가려고 했던 이유가 없어요. 구애를 해서 해라고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사실상 운행을 중지해라고 했으면 운행을 중지를 했겠죠. 사고 책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기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차 없는 같으면은 손님이 없는 것도 당연히 있었을 거야. 우리가 지금 내가 그 상황을 당했어도.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다가 있었고 종점까지는 가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과 의무 사항이 좀 많이 있었겠나 싶어 기사 입장에서.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실종자를 낸 창원 시내버스 침수 사고.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그동안 자연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해왔다는 사실 아닐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방금 들어온 화면인데요. 버스가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 네, 예. 지금 보고 계시듯이 왼쪽으로 뒤집혔죠. 예, 지금 오늘 창원에서 난 버스 사고의 최초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버스가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시내버스가 급류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 버스가 지금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뒤로 힘없이 휩쓸려가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 제보자가 참혹한 모습입니다. 예, 지금 주변에 목격자분들이 계시고요. 71번 시내버스였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지금 앞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가야 하는데 물살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지금 뒤로 힘없이 휩쓸려 갔고 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네, 진동면 사동리에서 71번 시내버스가 급류에 휩쓸려 물에 빠진 화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얼핏 보기에도 물살이 굉장히 지금 거세고요. 또 네. 도로에 이미 물이 많이 들어차 있는데 지금 이 버스가 버스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예, 지금 진동 면사무소에서 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5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 이 사고가 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버스가 양재 나들목 쪽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버스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버스 기사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승객 4명이 앉아 있습니다. 자, 일부 승객은 보시는 것처럼 단잠에 빠진 모습도 보이는데 앞서던 차량들이 차량 정체로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승용차를 향해서 돌진을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추돌을 하고 맙니다. 놀란 기사가 이제 브레이크를 그제서야 밟는 것처럼 보였는데 흰색 승용차, K5 승용차로 올라탄 버스는 앞서 있던 승용차 2대와 또 잇따라 충돌한 뒤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 멈춰섭니다. 승객들도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고 순간에 차량 파편들이 이리저리 튀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버스에 탄 승객들은 갑자기 발생한 사고에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자, 귀사는 또 뒤를 돌아보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살폈습니다. 자, 사고가 난 버스의 영상인데 크게 부서져 있습니다. 앞에 유리창이 다 부서져 있고요. 차량의 파편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 바깥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차량들이 널브러지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이 잡히는데 1차 조사에서 광역버스 기사 51살 김모 씨는 졸음운전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씨가 정신을 잠시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고가 나 있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로 김 씨를 입건한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화남시에서 시내버스가 마주오던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또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을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아래에 깔린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절단기 등을 동원해 부서진 자동차 속에서 운전자를 꺼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에서 김모 씨가 몰던 좌석 버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6살 김모 씨가 숨지고 버스 승객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반대편 버스 전용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도로 위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용산구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가던 28살 이모 씨의 승용차가 이촌 나들목 부근에서 빗길에 전복됐습니다. 이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오토바이와 추돌한 후 아파트 입구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45살 한모 씨 등 2명이 다쳐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오늘 여수시의 한 사거리에서 관광버스가 차량 8대를 들이받아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시 쌍봉동의 한 사거리, 분홍색 버스 한 대가 좌회전을 합니다. 버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뒤로 미끄러져 내려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덮칩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분홍색 45인승 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레미콘차 등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직진 신호를 대기 중에 있었지. 직진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직진하려고 신호에 받고 서 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뒤를 갖다 받아버렸지. 이 사고로 모두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다 충격을 받은 차량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왜 내려오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지. 그랬더니 차를 바꾸니까 뭐 신호 받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부상자 중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50대 남성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부상자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차량인 버스 운전기사는 운전 도중 통화를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기억을 하는 거는 저걸 좌회전 돌다가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는 사이에 핸들을 놓쳐본 것 같아요. 오르막길이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놓쳐본 바람에 그냥 내려가는. 주변 도로는 사고로 인해 1시간 넘게 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의 운전 미숙이나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전남 강진군에서 마을버스와 화물차가 부딪혀 40여 명이 타고 있던 버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마을버스 안에는 장날을 맞아 시장에 가던 어르신들이 빼곡히 타고 있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차로에 승객을 가득 태운 농촌 마을버스가 진입합니다. 잠시 뒤 갑작스런 충격에 승객들이 크게 휘청이더니 버스 천장으로 치솟거나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전남 강진군 산업단지 교차로에서 마을버스와 80대 운전기사 최모 씨가 몰던 3.5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차가 폭이 좁으니까 넘어지더라고요. 난 충격이 상당히 컸어요. 차 때리는 충격이 손님들이 그냥 저쪽으로 다 쓸려볼 정도로 충격이 커가지고. 이 사고로 승객 87살 윤모 할머니를 비롯해 버스 기사와 화물차 기사 등 4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버스 안에는 장날에 맞춰 시골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을 가려던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아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뻔했습니다. 순간에 확 쏟아졌는데 강진장이라 시장 보러 나오다 그랬지. 병원 가신 분도 있고. 20명 정원의 마을버스에 40명이 탈 수 있었던 이유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입석이 제한되지만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경우 입석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버스에 대한 승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청 도로교통안전공단 그래서 우리 군청 상대로 해서 사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가운데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